아나스타시아가 들려주는 이야기. 아나스타시아가 말하는 선악과. 인류의 기원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원시 인류에서부터 시작하여 진화 과정을 거쳐 오늘날의 인류가 되었다는 설과 인류의 등장부터 완벽한 존재였다는 창조설이 그것입니다. 창조설의 대표격인 성경에 의하면 인류의 첫 시조인 아담이 선악과를 먹음으로 인해 소위 타락이 일어났다고 언급하고 있는데, 선악과를 먹었다는 것이 도대체 어떤 의미인지 몰라서 다양한 추측만이 난무할 뿐입니다. 아나스타시아의 이야기에서 여기에 대해 추측할 수 있는 내용이 있어 소개하고자 합니다. 그 당시에도 지금과 같이 우주는 수많은 에너지로 채워져 있었어. 산 존재들이 보이지는 않지만 도처에 다 있어. 그들 중 대다수가 사람의 두 번째 날을 닮았어. 이들은 사람과 거의 흡사하게 존재의 모든 차원을 쥘 수 있지만 무라하지는 못할 운명이지. 바로 이 점에서 사람이 이들보다 우세할 수 있는 거야. 그리고 이들, 우주의 여러 에너지 복합체에서는 한 에너지가 다른 모두보다 항상 우세해. 또한 이들한테는 자기 에너지의 비율을 바꿀 수 있는 능력이 없어. 또한 우주의 여러 존재들 중에는 하느님을 닮은 에너지 복합체들도 있어. 비슷하지만 이들은 하느님이 아니야. 일순간 자기 내부에서 여러 에너지의 균형을 잡았다 해도 이들은 하느님처럼 조화 속에 살아있는 작을 지을 능력이 없어. 물질 차원이 어떤 힘으로 지어졌는지, 이 차원이 어떻게 무엇으로 자신을 다시 생산해낼 수 있는지, 그와 온 우주의 존재를 잇는 실이 어디에, 무엇에 있는지 온 우주의 어느 누구도 그 실마리를 풀 수 없어. 숨겨진 비밀을 열 수 없어. 하느님이 지구와 그 이외의 모든 것을 지을 때 그 짓는 속도가 전에 못 본 것이어서 하느님이 무엇으로, 무슨 힘으로 세상을 생산하는지 존재들은 파악할 겨를이 없었던 거야. 모든 것이 다 지어져서 보이고 사람이 누구보다도 세다는 걸 알게 되었을 대다수가 그 훌륭한 장관에 놀라고 경탄했어. 나중에 이와 똑같은 자기의 것을 짓고 싶은 욕망이 생겨났어. 지금도 이 욕망은 여러 존재들의 에너지에 살아있어. 이들은 다른 은하계에서, 다른 세계에서 지구와 닮은 꼴을 지으려고 했었어. 심지어는 하느님이 지은 위성들까지 이용했지. 여럿이 지구 존재의 닮은 꼴들을 지어냈어. 하지만 닮은 꼴은 닮은 꼴일 뿐이었지. 지구와 조화, 모두와의 상관관계를 누구도 이룰 수 없었어. 우주에는 지금도 생명이 있는 위성이 있어. 그 생명이란 지구를 닮은 불구에 지나지 않아. 더 나은 것을 지으려는 시도뿐만 아니라 따라 해보려는 것도 허사로 돌아가자 여러 존재들이 사람들한테 몰려들었어. 이들은 사람이 하느님의 자기고 사랑하는 이상, 사랑하는 부모로서 사람에게 무언가를 덜 줄 수는 없을 거라고 판단했지. 오히려 더 많은 능력을 자기의 아들인 사람에게 주었을 거라고 생각한 것이지. 그때부터 우주의 존재들은 사람들한테 몰려왔고 지금도 사람한테 말을 걸고 있어. 자신이 우주의 이성이며 선한 힘이라고.
이 말을 듣고 주변 사람들에게 전하는 사람들이 지금도 있는 거야. 처음에 이들은 사람들에게 설교하듯이 혹은 청을 하듯이 말을 걸었지만 이들의 핵심은 오직 하나야. 지구와 그 위의 모든 존재들이 어떻게, 어떤 힘으로 지어졌지? 사람인 너는 어떻게, 무엇으로 위대하게 지어졌는지 말해봐. 라는 것이지. 사람은 그렇지만 누구에게도 답을 주지 못했어.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사람 자신도 몰랐으니까. 하지만 사람은 점점 거기에 관심을 갖게 되었고 하느님한테 그 질문에 대한 답을 달라고 조르기 시작했어. 그때 하느님이 하신 말씀은 내게 부탁한다 내 아들아 짓거라. 지구 천하와 다른 세계에서 너는 지을 능력이 있단다. 너의 꿈으로 착안된 것은 이루어진다. 한 가지만 부탁한다. 모든 것이 어떤 힘으로 운행하는지 쪼개어 알려하지 마라. 사실 우주의 존재들은 지구와 사람이 나타난 순간부터 이 비밀을 풀려고 애를 쓰고 있었다고 합니다. 아나스타시아의 말을 계속해서 들어보겠습니다. 이들은 아담과 이브한테 교만과 자만심을 부추겼어. 거짓 독선으로 꼬임에 빠뜨렸지. 이미 존재하는 것보다 더 완벽한 걸 지으려면 쪼개고 분해해서 그 작품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봐야 한다고. 이들은 아담이 하느님의 작을 분해하고 생김새와 소명을 심사숙고하여 모든 작품들의 상호관계가 무엇인지를 지혜로서 깨닫게 될 거라고 기대한 거야. 그리하면 아담이 생산하는 생각을 보고 어떻게 하면 하느님처럼 지을 수 있는지 알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 거지. 처음에 아담은 이들의 조언과 부탁에 관심을 두지 않았어. 그러던 어느 날 이브가 아담에게 조언한 거야. 당신이 모든 것의 내부 구조를 알게 되면 우리 일이 더 쉽게 더 잘 될 것이라고 목소리들이 말하는 게 들려. 그 조언들을 고집스레 거부할 필요가 있을까? 딱 한 번만이라도 그들을 따라보는 게 좋지 않을까? 아담이 처음으로 훌륭한 열매들이 열린 나뭇가지를 꺾었고 그 후 사람들한테는 짓는 생각이 멈춰지고 말았어. 사람은 지금까지도 모두 분해하고 꺾고 모든 구조물을 알려하고 순간 멈춘 생각으로 조악한 것들을 만들고 있지. 아나스타시아, 잠깐만. 하나도 모르겠네. 왜 당신은 사람의 생각이 멈췄다고 생각하지? 뭔가를 분해할 때 오히려 새로운 걸 깨닫는다고들 해. 블라지미르, 사람은 원래 지어지기를 하나도 분해하지 않아도 돼. 사람한테는 마치 암호화된 형태로 모든 것의 구조가 이미 저장되어 있어. 이 암호 코드는 사람이 영감 속에서 짓는 꿈을 꾸면 열리는 거야. 이것이 아나스타시아가 설명한 선악과 이야기입니다. 성경의 내용과 같은 점은 유혹하는 자가 있었다는 것과 금지되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또한 아담이 선악과를 먹음으로 선악이 나타났다고 설명하기도 하는데 쪼개어 분석하는 것과 일치하는 면도 있습니다. 다만 쪼개어 알려고 하지 말라고 부탁하신 이유를 아나스타시아도 다 알지 못한다고 합니다. 아나스타시아는 만약 자기의 비밀이 열리면 우주의 수많은 존재들이 대등한 생명체들을 만들고자 할 것이며 이들과의 경쟁이
우주를 전쟁으로 몰고 갈 수 있다는 조심스런 추측만을 할 뿐입니다. 또한 이 비밀은 하느님의 영감으로 함께했기 때문에 절대로 풀 수 없을 것이라고 단언하기도 합니다. 인류의 처음부터 쪼개고 분석하려는 시도는 오늘날까지 이어져 게놈 프로젝트가 1996년에 시작하여 2001년도에 인간 게놈 프로젝트가 완성되었습니다. 그런데 과학자들이 게놈 지도를 분석한 결과 인간의 유전자 수는 그동안 알려졌던 10만 개보다 훨씬 적은 약 2만 6천 개에서 4만 개 정도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초파리의 2배 정도밖에 되지 않는 이 적은 수의 유전자로 어떻게 초파리보다 훨씬 복잡한 인간의 형질이 나타나는지에 대한 의문은 아직 풀지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쪼개어 분석하면서 얻을 수 있는 정보가 분명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잃는 정보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훨씬 더 클지도 모릅니다. 항상 부분은 전체와의 관계성 속에서만 존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나스타시아 홍보팀